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베국과 민족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애굽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들어갔느냐? 바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입애굽을 통해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던 사람, 또 유혹을 이겨낸 사람, 총리가 된 사람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 이야기는 세 사람의 꿈 이야기인데, 그럼 누가 꿈을 꾸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꾸었고, 또 바로가 꾸었고, 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개인적 삶을 예고한 작은 꿈이었다면, 바로의 꿈은 요셉의 꿈을 능가하는 자연재난의 꿈이었습니다. 이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해체되고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를 예고하는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꿈은 바로의 꿈을 능가합니다. 자연재난이라고 해봤자 고작 14년을 담고 있는 꿈이었는데, 야곱의 꿈은 민족 형성을 위한 430년을 담은 그레이트한 꿈이었습니다. 정말 이에 비하면 요셉의 꿈은 작고 귀여운 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요셉의 훈련 시작과 그 과정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형들에게 시기심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형제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결국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요셉 스쿨에 입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17세 이전까지 야곱의 패밀리 스쿨에서 신앙교육을 마쳤고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목축업의 달인이 됩니다. 그 이후 12년 동안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학교에서 애굽의 토지 농사를 기반으로 한 실물 경제 교육을 받았고 농경사회의 달인이 됩니다. 그 이후 총리가 되기 전까지 4년여 기간 동안 감옥에서 정치와 행정 교육을 충분히 받고 법무행정의 달인이 됩니다. 이렇게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교에서 철저하고 월등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요셉 스쿨에서 졸업할 무렵에 바로 왕의 꿈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한 가정 안에서 갈등의 파장 정도를 일으켰다면, 바로의 꿈은 한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애굽 전체를 흔들어 놓는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바로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하실 일을 의미했습니다. 7년 동안은 나일강이 풍년을 낼 것이지만 나머지 7년 동안은 나일강이 송두리째 말라버리게 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권뿐 아니라 이 나라의 기틀이 뿌리채 뽑힐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의 해석에서 멈추지 않고 7년 동안 있을 자연 재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처음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매년마다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각 성읍에 분산해서 저장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위의 행정명령을 순조롭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의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대안 제시를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14분 동안 보고 말 사람이 아니고 14년을 두고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의 직책을 제안하게 되고, 요셉은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쓱 웃으면서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요셉 스쿨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정학교에서 배운 신앙교육과 보디발의 가정학교에서 배운 경제교육,
또 감옥 학교에서 배운 정치 행정 교육으로 인해서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왕은 애굽 권력의 몸통으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5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조치를 취하는데요. 첫 번째로 14년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사태를 이끌어갈 총리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인장반지와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버금 수레에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게 해서 온 백성이 요셉의 총리 등극을 알 수 있도록 퍼포먼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식 이름인 사브납 바네아로 이름을 개명하고 5번째로 중요하게 애굽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에게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총리가 되면 바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 이제 가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왜 바로가 이렇게 아스낫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을까요?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쉽게 이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서 권력이 이동됐는데 그 권력이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뒤에 배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두지휘하면 모두가 잘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애굽의 권력자의 집에 결혼을 시킴으로써 정말로 이제 그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권력의 몸통의 집안을 만들어 주어서 요셉이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시키는 당시 바로 왕은 꽤나 지혜로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을 관리해왔고 이제 8년째 되는 해부터 흉년 관리에 들어갑니다. 만약 8년째에도 풍년이 이어졌다면 당연히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의 권력의 기반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국가의 재정으로 모두 곡식을 사들였기 때문에 국고가 이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년째로부터 정말 흉년이 들기 시작했고 이제부터는 7년 동안 다 사들였던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되팔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되므로 애굽의 국고는 이제부터 날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애굽의 백성들은 생계를 위해 재산도 팔고 토지까지 팔다가 결국에는 바로의 종으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소유했던 모든 토지가 애굽 왕실의 토지가 되어버렸고요. 이때부터 요셉은 국가 중점 사업으로 토지법을 개편하게 되는데요. 토지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출의 5분의 4는 개인이 소유하고 5분의 1은 나라에 상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이 토지법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만든 토지법에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 관리가 요셉의 손에 싹 들어오게 된다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후 로마의 초대 왕제 옥타비아누스까지 이 요셉의 토지법을 이제 따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2년 만에 형제의 화해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에 요셉의 몸값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었을 때에 이 왕을 비롯한 모두가 요셉을 신뢰할 때 이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나타나게 되었고 바로 22년 만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요셉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곧바로 자신을 요셉이라 드러내지 않고 형 시므온만 애굽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올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허락으로
9명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고 은잔 사건을 꾸며 그동안 10명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시험해보게 됩니다. 이때 22년 전에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유다 형이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는 그런 눈물겨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순간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을 부둥켜 안고 22년 만에 모든 화해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야곱은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나 애굽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충실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형성에 대한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즉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민족으로 형성될 때까지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며 오랫동안 살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이르는 꿈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이제 그 꿈을 요셉에게 비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정말 놀라게 됩니다. 자신은 그저 고작 14년 풍년 흉년 즉 자연재해 때문에 자신을 총리에 올리신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입애굽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센 땅 정착과 목축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동해온 가족들에게 민족 형성을 위해 필요한 넓은 고센 땅을 제공했고 또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들과의 정략 결혼을 막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함으로써 애굽인들과 이제 정략 결혼이 오고 갈 수 없게 만들어서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만약 애굽인들과 섞여서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현실로 봐서는 빨리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이 귀족으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꿈을 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선택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베굽의 지도자 요셉의 결정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야곱의 가정은 혈통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유언은 이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형성의 뿌리가 됩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총 14명이 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요셉 대신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은 요셉을 빼고 요셉이 이제 두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명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유언이 후에 그들이 받은 사명으로 이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각 지파 속으로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따로 빠지면서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2지파의 이제 형식이 됩니다. 이 탄생 배경이 이제 창세기 후반부 요셉 이야기 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들을 유언으로 남기고 애굽으로
해온 17년 만에 147년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짧게 치르지 않고 국장급 장례로 치르게 됩니다. 7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과 함께 아버지가 묻히게 될 가나안 헤브론 땅 장지까지 운구해서 오게 되고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야곱의 장례를 크게 키워서 치루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장례식을 먼 미래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400여 년 뒤에 있을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모든 사람에게, 애굽의 사람들과 또 자신의 민족들에게도 인상 깊게 남겼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110세가 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신의 유골을 반드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후손들에게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며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유언은 후손들의 출애굽의 비전이 되게 됩니다. 정말 나중에 모세 때 급할 때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했는데 그때도 요셉의 유골을 가져가고 후에 광야를 40년을 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요셉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안장함으로 그 유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믿음의 가문이 이 애굽을 통해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온 이유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을 인큐베이터 삼아 큰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빅픽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굳이 애굽 땅으로 옮겨와서 큰 민족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아쉽지만 다음 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대해 주십시오.